회장님 일단은 이번에 저기 사업 경기도에서 공모했을 때 네. 한 것도 없었는데 그 한 것도 없다고 의사회에서 밝히셨는데 네. 혹시 뭐 의사회에서는 차원에서 뭐 공모에 응하지 공모를 이제 뭐 보이콧을 하자 뭐 이런 좀 움직임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뭐 의사회 차원에서 무슨 독려를 한다거나 문자를 돌린다거나 참가하지 말라고 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공문도 없었고 독려도 없었는데 CCTV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몇 차례의 어떤 토론회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원들이 어떤 장단점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고 CCTV에 대해서 이게 이제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들을 사실 이번에 굉장히 자발적이었죠. 의사회도 자발적이었고 다 자발적인데 순수하게 정말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환자 중심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의사회에서는 이제 환자 진료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예, 입장이잖아요. 예. 그럼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꼽는다면은 환자 진료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첫째,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 저희들이 한 8,000명 그 의사를 대상으로 그때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했더니 한 60% 수술하는 의사의 한 60% 정도가 그 최선의 수술을 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CCTV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수술하게 되고 최선의 수술을 못한다. 그러면은 1년에 한 200만 건 정도 수술이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 어떤 우리가 언론에 부각되고 뭐 어떻게 수술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몇 건 안 됩니다. 뭐 3년 5년 동안 다섯 손가락에 꽂을 정도로. 그럼 3년 5년이면 1,000만 건의 수술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3건 5건 우리 뭐 살인 사건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 거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기는 거의 드물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수술도 수술 1,000만 건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수술 성적이 전 세계에서 최고 탑 클래스잖아요. 외국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술의 어떤 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일반화된 어떤 문제가 아니고 아주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간을 태운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부각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1,000만 건의 수술에 적용하다 보면 1,000만 건의 수술 중에서 600만 건은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수술하는 의사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방어적인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고난이도의 접근이 필요할 때 주저하게 되죠. 수술하는 의사가. 혹시나 이 과정에서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수술 광경을 봤을 때요. 실제로 그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봤을 때. 비전문가가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막 피가 막 나고 막 자르고 이러면 저거 저렇게 해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를 꺼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최선의 진료를 막는다는 부분하고 또 이제 수술하는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도 이렇게 많이 인터뷰를 해보면 좀 신뢰가 떨어진다. 자기 가족이라 생각하고 막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의사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네 엄마라고 생각해라. 너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수술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를 써서 선생님 하는 거 다 내가 녹화해도 돼요? 뭐 예.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떻겠어요? 인간이니까. 그게 은연 속에서 친구 사이에도 정말 내가 감동해서 돕는 친구가 있고 그냥 계약 관계 속에서 하다 보면 최선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더 최선이 있지만 내가 하는 부분까지만 하는 어떤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혹시 뭐 지금 뭐 개원 병원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병원에서 그 뭐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이던데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CCTV가 이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문을 위해서 뭐 교육을 위한다든가 뭐 학생들 뭐 가르침을 위한다든가 이런 학문적인 어떤 뭐 학술적인 이런 목적이지 이거를 뭐 어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CCTV로 확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묻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니죠. 이런 차원은 사실은 상상을 못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죠. 뭐 의사가 얼마나 자초한 면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떤 불신 사회를 조장하고 의사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실은 돈보다 더 보람이잖아요.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고 사람을 살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하고 이런 거는 보람인데 이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CCTV까지 감시하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거 자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많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 부모에 대해서 최선의 진료를 해주기를 바라지 어떤 그런 꺼리낌 속에서 그 다음에 또 주저함 속에서 감시받으면서 위험한 건 좀 피하는 이런 방어적인 진료 이런 걸 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재공모 화폐도 뭐 크게 없겠네요. 그렇죠. 뭐 원하시는 그렇죠.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도 조금 꼭 이게 그런 측면 실질적으로 너무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막 이렇게 해보니까 반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최저임금도 막 1억 만 원, 만 원이 막 절대선인 것처럼 막 피켓 들고 했지만 또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기업이 어려워지는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는 부분이라 이게 한계가 절대선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도 내가 그때 토론회 할 때 이건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이거 자체가 마치 한계가 절대선인 것처럼 하다 보면 엄청난 항상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서 다룰 때도 이거는 한번 어떤 부작용은 없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사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부작용인가. 오히려 저는 훨씬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큰 부작용이 생긴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드물어요. 어느 의사가 그리고 또 수술방 안에는 생각보다 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만 해도 3-4명이 있고 마취과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청소 하다 못해 아주머니도 있고 뭐 별의별 안에 뭐 대학병원에 수백 명 있죠. 거기가 이렇게 혼자만 있는 환자와 혼자만 있는 공간은 다 감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옆에서 다 보는 간호사들도 감시의 눈이에요. 간호사만 3-4명 있어요. 그 수술에 마취과 간호사도 있고 수술 간호사도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감출 수도 없고 뭐 일단 또 고의적으로 그럴 일은 또 아예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수술실 그러면 밀폐됐고 아무도 환자를 위해서 봐주지 못하는 공간이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이 다 감시자로 하다못해 옆에 학생도 의과대학 학생조차도 다 감시자죠.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는데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너무 어차피 감시하는 눈은 다 있는데 거기에 너무 뭐 그렇게까지 해서 했을 때는 제가 보기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는 굉장히 드물다. 그러니까 정말 뭐 CCTV로 감시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정말 드물다. 뭐 그걸로 CCTV 때문에 어떤 그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케이스도 잘 있기 힘들 것 같고 대부분은 의사들이 뭐 호도를 해요. 난 이렇게 감시받으면서 수술하고 싶지 않다. 감시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의료원 같은 데는 그래 한다거든요. 해주세요. 원해요. 하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경기 의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경기도 의료원 그때 토론회 나왔던 의사가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도 말을 그렇게 하면 의료원에 계시는 의사분들도 뭐 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네. 불편함은 네.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그 저기 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막 어려운 그 진료과가 있나요? 네, 아, 특별한 소아과, 차이가 소아과, 있어요? 소아과. 소아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소아과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소아과 환자의 거의 99%가 감염 환자입니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테면 감염이라고 하면 뭐 감기, 음, 장염 전부 감염이에요. 네, 소아과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어요. 만성 환자가 없다는 거죠. 전부 급성 감염이에요. 그럼 급성 감염은 마스크를 껴버리니까 급성 감염 질환 자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카드에서 그거 이번에 소아과 그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롯데카드에서 카드 매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업종이 소아과입니다. 70%가 떨어졌대요. 거의 요즘은 다 카드잖아요. 아, 네, 뭐 롯데카드 통계가 그 있어요? 네, 통계가 있어요. 롯데카드에 연락해 보시면 각 업종별 떨어지는 그게 통계를 자기들이 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업종이 의사들 중에서 소아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 좋은 건데 이제 감염이 많이 없어졌어야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토론이 많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 근데 이제 소아과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소아과 지금 아동병원이나 이런 데가 무급 휴가를 해요. 가장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월급 안 받고 한 달. 아동병원 소아과라는 그러니까 그 아동병- 개인병원 요즘에 뭐 대학병원에 대학병원도 있지만 뭐 서울도 보면 아동 소아 전문 병원들이 있어요. 한 뭐 그룹 프랙티스 하면서 대학병원 아니고 소아병원인데 입원실이 있는 거 동네마다 많이 생겼어요. 그룹 프랙티스를 하면서 이제 무슨 소아병원 해가지고 애들 밤에 아플 때 입원시켜주는 그런 병원들이 뭐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전역에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이 거의 지금은 무급 휴가를 하는 그러니까 병실이 100% 돌아가다가 지금은 한 10%밖에 안 돌아가는. 그러면 무급이 그 장기화되면은 그게 사직하시고 뭐 이런 사직하는 거죠. 왜냐면 예, 학교에서 사직하고. 저기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우리나라 의료 수가라는 게 소방서 같은 수가가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의료를 하니까 소방서는 뭐예요? 그 지역에 불이 한 번도 안 나도 소방관들 월급 다 받고 똑같이 국가에서 지출이 같죠. 불이 10건 나나 한 건도 안 나나 월급은 똑같이 받잖아요. 근데 의료 수가는 불이 10건 나면 돈을 받는데 한 건도 안 나면 10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 인프라적인 개념이라면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개념으로 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만약에 이 인프라가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부인과도 뭐 코로나 여파인지 몰라도 결혼도 잘 안 하고 해서 출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면 옛날에 그 분만이 100만 건이었어요. 학생들 그 학력고사 칠 때 100만 명씩 쳤거든요. 근데 요즘에 출산이 30만 건 줄었잖아요. 얼마 전에 45만 건이었어요. 5년 10년 전에 45만 건에서 30만 건 출산이 30만 건이면 15만이 줄었잖아요. 50%가 줄었잖아요. 지금 30만 건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의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출산 정책을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시설이나 전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을 거냐 이 부분인데 당장에 이거는 민간 의료기관이 93%라 보니까 당장에 이게 6개월 1년 지나면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가 소아과 의사들이 업종 전환을 지금 고민하는